2023년 12월 남극 세종기지에서 약 240km 떨어진 연구 지점. 독일 탐사팀은 빙하 아래에서 고대 유기물질을 조사하던 중 얼음 속에 갇힌 이물질을 발견한다. 처음엔 단순한 금속 편이나 플라스틱으로 추정됐지만 채빙 과정에서 정체가 드러났다. 그건 다름 아닌 붉은 표지의 대한민국 여권이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권의 발급일이 2001년, 그리고 소유자가 박준상이라는 40대 한국 남성이라는 점이었다. 탐사팀은 즉시 국제공조 수사 요청을 했고 대한민국 외교부와 경찰청은 이 이름이 2003년 서울에서 실종된 미제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빙하 주변에서 사람의 두개골 일부와 갈비뼈, 유골이 함께 발견되면서 사건은 충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박준상 씨는 어떻게 남극 빙하 속에 잠들게 된 것일까? 박준상 씨는 2003년 6월 출장을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떠났다. 당시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고 가족과 평범한 삶을 살던 45세의 가장이었다. 하지만 출장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사흘 뒤 그의 휴대폰 신호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끊겼다. 출입국 기록도 없고 해외 체류 정보도 없었다. 경찰은 자발적 실종 가능성부터 납치, 해외 망명설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단 한 가지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의 가족은 20년 동안 실종자를 찾기 위한 사설 탐정, 해외 추적, 언론 제보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어디에도 박 씨의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2023년 남극에서 그의 여권이 발견되며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다. 남극에서의 발견 직후 국내 언론은 빙하에서 발견된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고 외교부는 박 씨의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박 씨는 실종 직전 한 민간 극지 탐사단체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기밀성 유지를 이유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남극의 생물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일부 탐사원들을 비공식적으로 모집해 남극으로 파견하고 있었고 해당 탐사는 당시 정부 차원에서 보안 등급이 높은 프로젝트로 분류되어 있었다. 박 씨는 그곳에 IT 기술 전문가로 선발되어 파견되었고 실제로 2003년 7월 뉴질랜드를 경유해 남극의 영국 기지로 향한 항공편에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직접 남극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여전히 극비지만 분명한 건 그는 자발적으로 남극으로 떠났다는 사실이다. 발견된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 감식 결과 두개골에는 강한 충격에 의한 골절 흔적이 있었다. 또한 갈비뼈에는 금속성 물체에 의해 생성된 예리한 절단 흔적이 일부 발견되며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문제는 당시 함께 남극에 있던 외국인 탐사원 3명이 모두 정식 보고 없이 귀국했으며 그중 한 명은 2004년에 의문의 실종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해당 탐사 프로젝트의 책임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사를 요구했지만 기록 보존기한 만료와 정보 보안을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 제공을 거부당했다. 이로 인해 박 씨의 죽음은 여전히 자연사인지 타살인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박준상 씨의 유족은 20년 만에 남편과 아버지의 흔적을 되찾았지만 그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 그의 딸 박윤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무서운 걸, 숨겨진 걸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가 떠나기 직전 남긴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은 몰라도 나는 알아야겠어.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찾던 건 남극에 있어. 그 메모는 아직도 미궁 속의 열쇠로 남아있으며 이 실화는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